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미국이 정한 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협상 타결 소식은 아침 일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25%의 관세율은 15%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에도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여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추가 양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7조 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한미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 또 반도체나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에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성사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외교 승리 사례로 주로 보도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일부 매체들은 정부 간 빅딜이 이렇게 지속 가능할지, 동맹 신뢰를 훼손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관세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협상이 돌연 취소되기도 하고 우리 협상팀이 스코틀랜드로 날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계획했던 장관급 2+2 협상이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취소돼서 분위기가 어두워졌죠. 구윤철 부총리는 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과 뉴욕에서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특히 키맨으로 불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통령 순방 때문에 스코틀랜드로 가자 협상팀도 직접 날아가서 현지에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어서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구 부총리까지 합류해서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괜히 만났다가 일본처럼 즉석에서 추가 요구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40분간 면담을 했는데 일본과 달리 합의문을 즉석에서 펜으로 수정하는 그런 돌발 상황은 없었다고 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나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는데 한국과는 이렇게 강요급과 협상을 한다. 그만큼 한국을 존중한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협상팀이 스코틀랜드 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만남에서 협상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상호 관세가 15%, 이게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은데 이게 좀 유리하게 좀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일단 15%,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 수치라는 건 맞습니다. 차이를 좀 보자면요. 우리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EU 6,000억 달러보다 적은 편입니다.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부담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냈는데 일본은 쌀 시장을 굉장히 꽤 열었습니다. 미국산 LNG도 일본의 경우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쪽인데 우리는 1,000억 달러 규모를 사들이는 형태로 해서 비교적 부담을 좀 덜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좀 아쉬운 건 자동차 관세인데요. 예. 일본은 원래 2.5%에서 15% 올라간 거고요. 우리는 FTA 덕분에 원래 0%였는데 15%로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 환경은 전보다 좀 불리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또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는 건데 직접 투자 비중은 적을 것이다. 대출과 보증 형태일 거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이 미국에 직접 돈을 대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조선이나 반도체,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짓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보증해주고 대출을 지원해주는 펀드 같은 겁니다. 지금 약속한 3,500억 달러라는 금액도 확정된 돈이라기보다는 투자하고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나 EU도 비슷하게 투자 펀드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인 조건이나 실제 투자 실행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할 부분입니다. 한편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재투자 개념을 말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협상단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일명 마스가가 이번 합의에서 주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했나요? 네, 일단 그 미국의 조선 산업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군함이나 상선을 만드는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쟁국인 중국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중에 약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조선소를 새로 짓고 인력 교육부터 선박 짓고 수리하는 일, 또 관련한 부품이나 공급망을 재정비하는 계획까지 다 여기에 포함된 거고요. 네. 일본은 투자 규모는 컸지만 이런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있는 패키지는 없었는데 한국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밀어붙인 게 차별점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지에서 협상팀에 힘을 보탰는데요. 특히 하나 쪽에서 조선소 건설과 선박 수리 투자 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선 협력 패키지가 실제로 좀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었죠.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밝혔는데 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양쪽이 네.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은 막았다, 한쪽은 또 열었다 이렇게 좀 말이 다른데요.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문에 그러니까 문서에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로 강하게 막아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 밝혔습니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30개월령 제한 완화, 또 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미 우리는 농산물의 99.7%를 개방했다. 또 그리고 수입 소고기 중에 미국산이 절반 가까이로 이미 1위다. 이런 사실을 강조를 하면서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협상팀은 그 미국 측을 만날 때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무역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민감한 이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좀 과장이 섞인 트럼프식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양국이 검역 절차 개선이나 뭐 사과 같은 일부 품목 수입 확대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몇몇 농산물들은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1,000억 달러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적지 않은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더불어서 LNG, 에너지 부분을 1,000억 달러 추가로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LNG 구매 이 부분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향후 4, 5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고 사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산 대신에 미국산 에너지로 수입선을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전략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고 공동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당장 도입 가능한 미국산 LNG 물량을 사들이는 쪽으로 집중한 점이 특징이고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과거부터 사실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이 좀 더 신중하고 실질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내에 개최될 거다라는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전망해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발표와 동시에 곧바로 정상회담 소식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EU의 경우에 앞서 무역 합의 발표만 했지 정상회담이기까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양국이 경제 이슈를 넘어서 정치 외교적으로도 좀 긴밀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좀 세계에 발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을 예고한 건 그만큼 협상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관세나 투자 계획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같은 안보 현안도 논의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서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